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롤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의 경기 리뷰와 선수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업데이트가 늦어진 만큼 어제 있었던 트레이 블레이저스와의 시합 역시 추가적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랩터스 3연패를 겪으면서 플레이인 마지노선이 10위에서도 멀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랩터스 로스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압박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부진의 원인은 누구인가를 두고 여러가지 토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인 찾기보다 이 부진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난주 첫 번째 경기 페이서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페이서스와의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4쿼터 뒷심 부족으로 팽팽한 경기 끝에 승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랩터스가 공격력이 부족하지만 수비에서 이렇게 122점을 내주면 이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날 게리 트렌트 주니어 32득점으로 팀 내 득점 리더가 되었는데요. 4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이라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할 때 랩터스가 승리를 챙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또 이날 닉널스 감독, 이기겠다는 의지는 좋았지만 너무 주저를 갈아 넣었는데요. 주전 5인방 모두 36분 이상 출장을 했고 벤치 멤버 중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가 12분이었으니까 진짜 주전만 혹사시켰던 날이었습니다. 또 벤블릿 부상 끝에 복귀를 했지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약투율이 낮은 선수가 벤블릿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무한도전의 무한상사에서 빠져라 박명수의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어진 벅스와의 경기, 정말 랩터스 역사상 남을만한 막장 아니 혼전 경기였는데요. 101대 104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8.7% 랩터스의 1쿼터 야투 성공률입니다. 16번째 야투 시도 끝 드디어 첫 골이 터졌는데요. 축구도 아니고 한 쿼터에 2골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수비도 괜찮아서 1쿼터 종료 때 12대 13, 네, 한 팀이 세웠다고 해도 놀라울 만한 그런 점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도 부진했고 벤치도 부진했는데요. 이날 벤치는 7득점에 그쳤습니다. 벤치 멤버 한 명이 7득점을 세워도 부족한데 벤치 전체가 7득점이었습니다. 이날 벤블릿은 28득점, 12어시스트, 8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했지만 효율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날 벤블릿 나쁜 효율을 뭐라 하기보다는 팀의 야투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총대를 맺기 때문에 좀 벤블릿에 오히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경기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습니다. 클러치 타임까지 가는 접전 끝 패배를 하면서 3연패에 늪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날 시아캄은 지친 탓인지 20득점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해주는 몫은 참 보기 좋고 이렇게 시아캄이 잘해주는 가운데서 팀이 성적이 따라주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가드진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벤블릿도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 그리고 게트즈 역시 20플러스 득점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왜 졌느냐? 스카티 반즈 때문이었습니다. 반즈가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즈뿐만 아니라 작년 신인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정체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범인 찾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못한 사람이 딱 보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빠져라. 어제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경기, 랩터스가 12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탈출했고 이날은 정말 랩터스 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랩터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시스트, 스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7푸터가 있는 너키치를 상대로 공격 리바운드 역시 우위를 점했던 점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이날은 스카티 반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블 더블에 가까운 공격력을 보여줬고 특히 수비에 있어서는 지난해 신인왕을 탔었던 그때의 포스가 완전히 되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날은 벤치 멤버가 6명이나 출장을 했는데요. 물론 닉널스의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용하면서 이들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콜로코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스카티 반즈 이번주 첫 번째 리뷰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루어졌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랩터스 팬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카티 반즈 무엇이 문제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에서의 문제입니다. 야투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야투율 뿐만 아니라 속공에서의 트레일러 역할, 저돌적인 인사이드 돌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험을 했던 포인트 반즈 역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격력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수비력입니다. 작년과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요.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피한다던가 멀뚱멀뚱 있다가 마크맨을 어이없이 놓치는 모습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티 반즈가 BQ가 떨어진다, 노력이 부족했다, 태도가 논란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논란은 실력으로 깨뜨리면 됩니다. 카이리 어빙도 그랬고 반즈가 지난 포틀랜드전처럼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이러한 루머는 쏙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반즈 계속 믿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말라카이 플린입니다. 벤블릿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복귀하면서 다시금 아쉽게도 벤치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지난 한 주입니다. 한 경기가 아니라 23분 출장했고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말라카이 플린 하지만 탈출구가 없습니다. 팀옵션 발동으로 1년 더 랩터스 소속인 말라카이 플린은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까지 랩터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키 스케일이 끝난다 한들 4년 동안 보여준 것이 없는 플린이 과연 다른 팀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아쉽게 됐고 좀 플린에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프레드 벤블릿 이야기입니다. 4년 114밀리언의 연장 계약을 벤블릿이 거절했다고 밝혀졌는데요.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벤블릿은 이러한 오퍼를 받은 적도 없고 거절도 아니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계약 결정을 보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을 하면 하고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지 이렇게 결정을 보류하는 거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벤블릿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간 30밀리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랩터스는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오퍼가 있다면 사인앤 트레이드로 벤블릿을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팀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벤블릿도 이렇게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위즈캠프의 10일 계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 위즈캠프가 어떤 선수냐? 스퍼스에서 29경기를 뛴 경력이 있고 지금까지는 밀워키 벅스 산하 G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3점슛 능력이 NBA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학 시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뛰어난 샤프슈터이기 때문에 랩터스의 외곽을 지원 사격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10일 계약을 받아봤자 정규 계약까지 전환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하지만 만약에 랩터스가 트레이드를 해서 빈자리가 생긴다면 위즈캠프의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곽 슛이 되는 자원을 데려왔다는 것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 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닉 널스가 오토 포터 주니어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네, 부상을 입고 당초에는 1월 정도면 복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부상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즈캠프의 계약을 보아서 알듯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이미 트레이드 블락에 올라왔다고 많은 리그의 임원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게트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트레이드 블락에 나온 건 알겠는데 많은 팬분들이 다른 팀 팬분들이 사실 자기네 선수들을 빠르게 영입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끔씩 좀 눈에 보이네요. 다음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지금 랩터스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슬램덩크의 산왕전을 응원하는 정대만 친구 영거리의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포틀랜드와의 경기를 바탕으로 호네츠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2연전인데요. 호네츠와의 경기는 이동거리 조절, 프로토콜 예방 등으로 올 시즌 많이 생긴 이벤트입니다. 한 팀과 두 경기를 붙는 게 솔직히 저는 재미없고요. 이거는 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리그에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기팀들이 2연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